2021학년도 10월 루트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수소 원자 모형, 가는 보호구고 나는 현대 모형입니다. 가에서는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고요. 불확정성 원리에 어긋나는데 나에서는 환경이 멀리 떨어질수록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3번이 됩니다. 금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 일단 가속도, 이 구심력이 수직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수직이고요. 중력과도 수직일 거고요. 왜냐면 속도가 빗면 방향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장력과도 수직이 되면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열량 문제인데 온도 변화량 델타 T가 A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A의 물리량, 보시면 Q가 cm 델타 T인데 Q는 결국에 Q가 커지면 T도 커지겠죠. 하지만 비열이 커지면 T는 작아질 겁니다. 이것은 틀렸고, 낙하한 거리랑 질량 모두 Q가 커지기 때문에 3번이 될 거고, 점 Q는 S2와 P를 잇는 직선상에 있고 S1P는 QP이다. 그리고 Q는 세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세 번째 반파장의 홀수배니까 2분의 5 람다죠. 경로차가 경우에 2분의 5 람다가 이 경로차가 L분의 dx다. 아니 람다가 L분의 dx니까 2분의 5에다가 L분의 d 델타 x 해주면 2L분의 5d 델타 x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문제인데 대전된 금속 막대, 뭔진 모르겠지만 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A는 양으로 대전이 되고요, B는 음으로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떨어뜨리니까 얘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대전이 돼 있으니까 라에서는 이렇게 당기고 있고요, 바에서는 도체구에다가 접촉을 시켰으니까 아마 A에다가 접촉을 시켜야지 이게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라는 B랑 같은 종류 전화 띄고요, 기억은 A도 맞고, 기억 A에다가 전기력의 크기는 연직선과 이루는 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전기력의 크기도 같죠. 5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 설명, 가속도가 A, EA 차이 날 때 이 측정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찾는 문제인데 가속도가 2배니까 F2가 당연히 2배겠죠. 그리고 수직 항력의 크기는 관성력에 따라서 관성력 커질수록 달라지죠. 얘도 다르고, 벽까지 진행한 경로의 길이는 가속도가 클 때 더 크니까 L2가 더 크죠. 1번이 되겠고, 전자기파, 불꽃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기파 맞고, 안테나 전자 전기력 받는 거 맞고, 전류의 방향이 계속 변한다. 3번이 될 거고요. 광전 효과인데 봅시다.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진 광전자 P 또는 Q가 방출되었고 이함수가 EW 3W이다. 물질파 파장이 2대1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1대4가 돼야 됩니다. 1대4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P의 운동 에너지를 얘를 4E라고 한번 해보면, E는 식을 써주시면 P의 운동 에너지 E는 아니지 단색광 진동수 H라고 하면은 HF가 E 더하기 1함수, P의 1함수가 E 더하기 이게 B니까 3W 요거랑 4E 더하기 2W 여기 같습니다. 그래서 Q는 A에서 방출된 게 맞고요, 운동량의 크기는 Q가 P보다 큰 것도 맞고요, P의 운동 에너지는 이 식을 풀어주시면 3분의 1W 맞습니다. 5번이 되겠고요. 렌즈 문제인데 A가 15고 B가 30이기 때문에 15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이 초점 거리가 되겠죠. 30분의 20분의 1이니까 F가 10cm 맞고요. A가 15일 때는 초점 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도립실상이 생기겠죠. 이건 틀렸고, B가 30cm일 때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 2배이다. A분의 B죠.
물체의 크기 배율 2배이기 때문에 기억대금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의 단진자 문제에다가 무게가 W인 추가,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려서 OT일 때 끊겨 포물선 운동.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주기를 보시면 주기가 4t죠. 주기가 4t이고 떨어진 시간이 t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낙하 거리가 2분의 1 gt 제곱이겠죠. 운동 에너지가 최저일 때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속도가 이땐 0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2분의 1 gt 제곱이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를 다시 써보면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t제곱을 써주시면은 2분의 1에다가 t제곱이 4분의 1 파이 제곱 g분의 L이니까 4분의 1 파이 제곱 g분의 L 이제 나눠주시면 8분의 L 파이 제곱이 되겠죠. 파이 제곱 L. 그리고 이제 이 제로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여기다가 질량만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8분의 파이 제곱 WL 1번이 될 거고, 얘는 케플러 법칙 문제인데 ET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B가 A의 4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속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A는 이 지점에 있을 때가 ET가 될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가 4배라고 했으니까 거리차가 1대 2가 되면 됩니다. B와 행성의 거리가 R이기 때문에 여기도 R 차이가 나서 여기가 R 해서 근지점과 행성까지 거리가 2R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T일 때 행성과 A 사이의 거리는 최소이다 라고 하는데 속력이 제일 작기 때문에 가장 먼 곳에 있겠죠. 그리고 2T일 때가 3T일 때의 9배라고 하는데 2T일 때가 A가 여기 있을 때니까 반지름 제곱의 반비례 해서 보시면은 2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1이고요. 저기 밖에서는 긴 반지름이 4R이니까 6R이겠죠. 36분의 1이겠죠. 9배 맞습니다. 이거 주기를 알아야 될 것 같죠. A 주기가 2T니까 주기가 2T이고요. 긴 반지름이 2R 그리고 긴 반지름이 4R, B는 긴 반지름이 R이니까 4대 1이죠. 긴 반지름. 그럼 긴 반지름 세제곱은 64대 1이고요. 그러면 T가 이게 T제곱과 같으니 주기가 8대 1이 됩니다. 얘가 2T이므로 2T이기 때문에 4분의 T가 되겠죠. B의 주기가 4분의 T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4분의 T로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T로 V만큼 관계 B의 원 둘레가 되겠죠. 2파이 R이 됩니다. 따라서 T분의 8파이 R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12번 보시면 상호유도 문제고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은 5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자기선속은 결국에 그냥 전류 크기만 따져보면 되겠죠. 5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기 때문에 큰 게 맞고요. 그리고 I2의 방향은 T초일 때와 9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죠. 아래로 일정하죠. 반대가 아니죠. 일정합니다. I2에 의한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8초일 때가 2초일 때 4배이다. 소비 전력이 R분의 V 제곱이죠. 그러면 유도기 전력 제곱의 유도기 전력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유도기 전력은 2차 코일에서의 유도기 전력은 1차 코일의 이 전류 변화량, 그러니까 기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8초일 때 기울기가 2고요. 이땐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1대 4 돼서 4배가 맞습니다. 일단 4번이 될 거고. 도플 효과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고 있고요. 임원은 2에서 반지름이 340, 구심 가속도가 3.4인 원운동을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니까 반지름이 340 속력을 주진 않았고 구심 가속도가 3.4라고 했으니까 얘가 R분의 V제곱이죠. 340분의 V제곱.
그러면 34 곱하기 34니까 V가 34입니다. 일정한 속력은 34가 될 거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1과 3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각각 F1, F3이다. 네, 갈 때랑 멀어질 때가 F1, F3이다 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귀찮네. 340 소리 속력에서 34 빼고 올 때는 짧아지니까 더하기 340 곱하기 44,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340 더하기 34분의 340 곱하기 4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106이죠. 아니 306이죠. 306이고요. 153이고요. 170이 됩니다. 예, 17로 딱 나눠지네요. 17로 나눠지면 10분의 9죠. 10분의 9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374고요. 167이고요. 170이 되겠죠. 아 잠깐만. 340 374 187이죠. 167이 아니라 얘도 17로 나눠져서 10분의 11이 되겠죠. 빼주시면 얘는 40이 되니까 9분의 440에서 40을 빼주면 9분의 80이 되겠죠. 9분의 80Hz가 됩니다. 2번이 될 거고, 충전기 문제고요. 여기 나의 전기 용량을 C, 다를 EC, 가도 EC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에서 평행판 간격을 2로 증가시킨 상태를, 다는 나에서 S를 열고 S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 Q가 일정해야 됩니다. 나랑 다는 Q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서의 Q가 CV이기 때문에 나에서 Q인 CV가 나에서 EC에다가 전이차 V'이 돼서 V'이 2분의 1 V가 됩니다. 그리고 평행 따라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이니까 다에서 2분의 1 V죠. 전이차가. 그래서 가에서보다 작고요. 가에서보다 작고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QV니까 2배 아니죠. 그리고 S를 닫으면 축전기가 충전이 되겠죠. 지금 준 상태이니까. 15번 보시면 역학 문제인데 2km, 3km, 5km고 A와 B를 놓은 후 두 지점의 높이차는 H. 이 빗명 방향에서 운동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서 속도가 같아졌다.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여기를 X라고 하면은, X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에서 이게 2gx 더하기 W가 2분의 1 2 곱하기 V제곱이니까 V제곱이고요. 3g x 더하기 h가 여기다가 w 더한 게 2분의 3 V제곱 될 거고요. 5g x 더하기 h 더하기 라지 h 더하기 w가 2분의 5 V제곱이 됩니다. V제곱 다 같으니까 그냥 1로 바꿔버리고요.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 위에서 아래에서, 여기서 아래에서 위 빼주시면 3gx 빼기 2gx니까 gx만 남고요. 3gh가 2분의 1이 됩니다. 요 식 한 개와 또 여기서도 해주시면 5gx니까 2gx 더하기 2gh 더하기 5g 라지 h가 1이 되겠죠. 근데 1이 2gx 더하기 w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2배 해주시고 2gx가 없어지죠. 값다식을 세우면. 그러면 4분의 5가 되겠죠. 4랑 5니까 빼면 4분의 5가 될 거고요. 전자기도인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니까 나오는 게 줄고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많아져서 A 방향, 뭔 소리야, 나오는 게 줄니까 나오는 게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B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요.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요. 지금 파이가 bs로 정의가 되는데
지금 S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B 델타 S가 됩니다. 한 개니까 빼주고 결국에 델타 T분의 일정한 각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B에다가 S가 지금 부채꼴이니까 2분의 1 R 세타인데 R제곱 세타인데 세타가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죠. 그래서 2분의 BR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됩니다. 그리고 17번 보시면 저항 문제인데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가 열었을 때 I1, 닫았을 때 I2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열렸을 때는 V에서 출발해서 RR이 연결되고요. R을 1로 바꿔주면은 연결되고요. 아래쪽에서 1 타고 다시 묶여서 1 한번 만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합분의 굽이니까 3분의 2, 3분의 5가 됩니다. 합성저항이 3분의 5인데 전류는 이거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I1은 5분의 3입니다. 됐고요. I2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니까 V에서 가서 RR 지나치고 병렬로 지나치고 위쪽에서가 병렬이 터지겠죠. 1로 병렬이 나오고 1로 병렬이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죠? 합분의 곱이니까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이고요. 2분의 3, 2분의 5분의 2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죠. 그럼 또 얘가 합성저항이니까 얘 반비례하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25가 정답이 됩니다. 얘는 돌림의 문제고요. 평형을 이루고 있고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와 최소의 차이. 만약에 m이 엄청 커지면은 얘가 여기에 힘이 작용을 하겠죠. n이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요. 뭐 올라가기도 할 거고 이쪽에 n 이렇게 n이 작용을 할 거고요. m이 가장 커지면.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여기 T 장력 2개밖에 없는데 이게 중심에 8mg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4mg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mg 여기 쓰이는 건 필요가 없죠. n 4mg 그리고 중심에 8mg 작용을 하고요. 이 식을 한번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n 작용하고 물체 질량 중심에다가 mg가 작용을 하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돌림의 평형을 한번 사용해 보면 돌림 평형을 써주시면 주는 거 라지 m이 다 커버치고 있죠. 지금 여기가 L 몇 L짜리요? 10L짜리니까 여기가 L이고요. 여기가 4L이고요. 4L 여기 2L, L이니까 3L, 2L이죠. 여기 기준으로 8mg부터 mg랑 L 다 빼고 식을 세우면 8mg로 2L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4mg로 6L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그리고 3L로 M만큼 떨어져 있는 거가 요게 라지 2M과 같다. 이거식 한 개 와요. 또 B 지점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돌림 평형을 써주시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4 더하기 L로 4mg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2L로 N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요게 8mg와 같아야겠죠. 그래서 N이 2고요. N이 2면 얘가 6이 되면서 46이니까 라지 M 최대값이 23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한 개 세운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라지 M이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M이 줄어드니까 얘가 이쪽으로 들리겠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이 없고요. 여기에만 N이 작용을 합니다. N이 아니라 다른 계열을 써보죠. T로 아니 F. 이제 또 여기서도 돌림의 평형을 써주시면 A 기준으로 보면은 EL로 여기까지 또 가죠. 16 더하기 24까지는 또 같고요. 요거 더하기 F가 2M이다. 요거 한 개랑요.
B 기준으로 보면은 4 더하기 이렇게 이때는 n이 없는 거니까 4 더하기 4f죠. 4f가 8이다. 그래서 f가 2가 되고요. 예, f2 2에다가 40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답이 없는데 4f 4 더하기 4f는 8 f가 1이죠. 자, 4 더하기 4f가 8mg이기 때문에 f가 1이죠. f가 1이기 때문에 41, 2분의 41이죠. 나중에 최소값이 2분의 41임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장 문제고요. 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원점 O에서 P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0B0. 그리고 B의 세기를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D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R이 나오고 있다면은 얘도 나오고 있어야겠죠. 나오고 있어야 되고 3대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3, 전류의 세기가 3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3ii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D일 때 16B0라고 했으니까 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니까 이게 이 지점에서 보면은 3 빼기 3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3분의 8i가 되겠죠. 이게 16B0고요. 16B0니까 i가 6B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B0고요. 얘가 만드는 건 6B0입니다. Q에서와 R에서가 반대는 아니고요. 따라서 O에서 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3B0이다. R이 6B0 만드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죠. 3B0 맞고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의 9분의 8B이다 라고 하는데, 원점 O에서 P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10B0라고 했어. 원점 O에서는 Q가 9를 만들고요. 9를 만들고 R이 3을 만드니까 6을 만들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6을 만듭니다. 6을 만드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10이니까 P는 이쪽으로 8을 만들어야겠죠. 뭐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에도 상관이 없죠. 2D만큼 떨어져 있는데 8을 만드니까 P는 16B0가 흐르게 될 거고요. 전류의 세기가 16분의 10, 18분의 16 해서 P에서가 Q분의 9분의 8배가 맞습니다. 따라서 5번이 될 거고요. 2번 보시면 포물선 운동인데, 수평 이동 거리가 3L인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수직으로 충돌을 했다. 충돌 빗면에서 수직으로 튕겨난 물체는 T2 동안 수평 이동 거리가 2L인 포물선 운동을 하며 수평면 다시 도달하였다. 경사면은 60도이다. 아무튼 이런 건 그냥 여러 개 스킬이 있긴 한데, 얘는 그냥 등가속도 운동 공식 대입하면 그냥 쉽게 풀릴 것 같죠. 일단 수평면에서 던져진 얘를 일단 V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1이 아니라 V1이라고 하죠. 그냥 V1이라고 하면은 60도니까 2분의 1 V1이죠 여기가. 그리고 얘가 결국에 X축 방향으로 3일만큼 간 거니까 이 2분의 1 V1 T1이 3L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 그리고 Y축 방향 속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러면 변이가 루트 3L이죠. 루트 3L이 2분의 루트 3 V1 T1 빼기 2분의 1 GT1. 얘를 이미 알고 있죠. 3L이니까 3루트 3L이죠. 3루트 3L 얘랑 빼면 2루트 3L 마이너스 2루트 3L이니까 2루트 3L이 2분의 1 GT 제곱이다. GT1이다. 이 제곱 안 했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식을 얻은 게 이거 두 개고요. 그리고 빗면에서 튕겨나와서 다시 여기로 갔으니까 이때 속력을 또 V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2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30도니까 이번엔 수직으로 튕겨나왔으니까 여기가 30도죠. 2분의 루트 3 V2고요. 여기가 2분의 1 V2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V2 T2가
2L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변이가 마이너스 루트 3L이죠. 마이너스 루트 3L이 2분의 1 V2 T2 빼기 2분의 1 GT2 제곱이다. 그냥 연립해주면 되겠죠. 이걸 2L이니까 일단 시간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속도를 없애는 게 목표고요. 일단 여기서 시간비 하나 나왔고, 이것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시간비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V2 T2가 루트 3분의 2L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2L이고요. 3분의 2 루트 3L이고요. 빼주면 3분의 5 루트 3L이죠. 마이너스 3분의, 그러면 3분의 5 루트 3L이 2분의 1 GT2 제곱입니다. 끝났죠. 얘랑 나눠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죠. T1이 아래에 있으니까 2 루트 3L분의 3분의 5 루트 3L 해주시면 약분 해주시고, 이게 6분의 5죠. 이게 T1 제곱분의 T2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씌워주시면은 6분의 루트 30이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